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를 한 차례 더 지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. 문영배 권한대행이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게 2시간씩 주겠다고 했습니다. 또 오늘 이제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어제 8차 변론도 좀 시끄러웠습니다.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 근거가 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신빙성에 또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. 알아보니 이 체포 메모 버전이 4가지였다. 이후에 홍 전 차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반박을 했죠. 같은 명단을 다시 정사한 것뿐인데 서로 다른 4종류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하고 조 원장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홍 전 차장에 대해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달라 또 헌재에 요청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홍정원 메모 공방도 이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회유설, 이거하고 어찌 보면 좀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하은기 대변인. 저는 진짜 이 탄핵 심리 보는 게 괴로워요.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당연히 4가지가 있죠. 그거는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전화 받느라가 뭐 급하게 흘려 써서 있었던 그 버전. 근데 너무 흘려 써가지고 이거 못 알아보겠으니까 보좌관한테 정서해봐라, 제대로 써봐라. 2가지 버전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써봐라. 3개. 마지막으로 그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기억나는 거 해서 덧붙여가지고 재정리했다는 거. 4개 맞잖아요. 같은 버전이 4개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소리 나는지 모르겠고,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정원장이 더 이상해요.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헌법재판관에서 홍장원 차장한테 그 뭐 비상계엄에서 난리친 와중에 전화한 이유가 격려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. 격려하려고.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? 그리고 어제는 뭐 그 국정원장도 심리하다가 갑자기 몰리는 게 김건희 여사랑 뭐 그 당시에 통화, 제가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통화한다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. 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. 아까 일부에서 2분 그 평론가님이랑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다 웩도덕하고 있는 거예요.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뭔가 이게 뭐 굉장히 큰 트리거라도 되는 양, 방아쇠로도 되는 양, 이렇게 지금 부풀려 가지고 뭐 광장에 나와 있는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자꾸 음모론 생산하라고 소스를 흘려주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제 메모가 이제 민주당 박선은 의원한테 건너갔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또 가필이 된 거 아니냐, 뭐 이런 의혹까지도 있긴 그렇죠. 했었어요. 뭐 밑에 흘린 글씨 예. 이거는 뭐 박선원 의원 예. 거다. 뭐 예. 이제 이런 주장도 하던데, 저는 오히려 관심 갖는 게 홍장원 차장은 왜 메모를 4번에 걸쳐서 다시 썼을까? 왜 그랬을까요? 보고를 해야 하니까. 국정원장한테, 국정원장이 당일날은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뭐 사라졌잖아요. 그죠? 근데 자기는 이제 명단 받아서 막 흘려 썼는데 그 국정원장한테 그걸 또 들이밀면서 제가 명단 적은 겁니다. 이렇게 보고를 할 겁니까? 그렇게 못하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억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용으로 저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모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, 그러면 중요한 것은 메모를 4번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명단이 뭐 예를 들어 바뀌었다. 예, 완전히 전혀 뭐 엉뚱한 사람들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, 뭐 1~2명 정도는 기억이 아마 나중에 추가로 나면서 이제 그 추가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명단이 바뀐 건 없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 흠집내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 역시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,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탄핵 비상계엄 전날 통화한 것,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죠. 그리고 어저께 정확하게 이 답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통화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. 이례적인 통화가 왜 그 전날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,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뭐냐,
그 내용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거는 규명을 오히려 해야 될 이제 김 여사의 그 비상계엄 관련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규명을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났다. 규명해야 될 건 오히려 그쪽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교수님, 근데 이 예. 메모가 이제 중요한 게 네. 여기 이제 저 한동훈 대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 탄핵 국면으로 갑자기 가는데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한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 네. 그 만약 탄핵이 이제 그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저는 제 1등 공신이 아마 홍장원, 홍장원이다. 2등 공신이 뭐 곽종훈 사령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모건에 대해서는 우리 저 하은기 대변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조태용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홍장원이 헌재에 나와서 발언한 그 과정을 그 제대로 안 보고 나왔더라고요. 안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단으로 뭐 여러 개가 되는데 뭐 홍장원이 뭐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당시에 그 공간 앞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뭐 집무실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요것도 이제 나중에 홍장원이 반박을 했죠. 집무실하고 공간은 뭐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지금 국정원이 세곡동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네. 본부에 저도 가보고 했는데, 그럼 국정원장 집무실은 어디에 있고 또 공간은 또 따로 있고 뭐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. 10여 년 전에 국정원을 정말 정치적 중립,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보고도 없앴고요. 대면 보고도 없앴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. 이게 싹 없어지면서 문재인 뭐 이렇게 거치면서 국정원이 다시 그 대통령실하고 밀착하는 이런 속에서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조태용 이분이 그 외교관 출신 아니에요. 근데 네. 안보실장 했고 국회의원 했고요. 그리고 국정원장을 했는데 정말 이 계엄 상황에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 본인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보여요. 뭐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까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는데, 이런 사람이 이런 고의적을 가졌다는 게 우리나라 비극이고요. 그 홍장원 그 씨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게 있었냐면, 그 아스팔트의 그 극우 세력들이 이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고향이 안 나와 있다. 뭐 호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까보니까 이 사람이 경남 진해로 밝혀졌지 않습니까? 똑같은 거예요. 조태영이라는 사람이 이 아스팔트 극우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한심스럽다 생각이 들고요. 김건희 여사하고의 통화 내역은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. 헌재에서 그 점잖게 넘어가면 민주당이 밝혀서 어떻게 우리 하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네.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또 이제 홍 전 차장하고 민주당에 의한 정치 공작 게이트가 백일화에 드러났다. 그러면서 홍장원 전 차장 긴급 체포해서 정치 공작 전모를 수사하라 이런 또 논평을 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, 우리 문정용 부대변인은 이런 부분은? 저는 그 홍창원 그 차장의 발언을 쭉 보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끼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끼요? 좀 정치적인 끼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발언을 보면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탄핵 여론의 어떤 그 증폭시킨 저는 스모킹 건 중 하나가, 저는 이 홍창원 차장이 이 계엄 직후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주신 이 명단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발언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, 이 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진술이 일관됐어요. 저는 그래서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진술하는 것 보고 이분 말은 믿을만하다.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 삶, 궤적, 육사 출신이고 뭐 육사 졸업하면서 대표 하령으로 뽑혀서 굉장히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또 뭐 블랙 요원이어서 뭐 정부의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, 이번에 밝혀진 그 진술과 또 종합적인 정보에 따르면 다소 이분이 조금 과장을 하거나 약간 편집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. 가령 그 CCTV, 조태영 원장이 얘기한 그 CCTV를 확인해 보니
그 시간 당시에 홍장원 차장은 분명히 사무실에 있었는데 발언에서는 이제 그 밖에서 공간 밖에서 급하게 메모를 써서 이제 기록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는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와 분을 밝히면서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튼 신빙성을 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. 제가 좀 짧게만 예.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에서 아까 전에 그 곽정근 사령관이 말이 바뀌니까 체포 지시 관련해서 조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발언은 곽정근 사령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성현 경비단장이라든가 수방사령관, 뭐 수행장교 이런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증언이 아니다. 이미 그 여러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똑같습니다. 홍장원 1차장의 메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진술에서 이미 그 이 메모와 거의 동일한 명단에 체포 지시 받았다고 얘기했고 김태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마찬가지로 이 메모와 거의 동일한 뭐 체포 명단 있었다고 얘기했고 구민의 가장 그리고 그 적게 뭐 구금됐던 방첩사 수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국정원 출신도 아니에요. 네.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, 서로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홍장원 메모와 똑같은 내용의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홍장원의 뭐 그 표현 몇 개 가지고 이 메모의 내용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지금 그런데 예. 이종원 평론가님께는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법 심사를 헌재가 계속하면 중대 결심하겠다고 했잖아요.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제 대리인단 총사퇴 얘기가 있었는데 하질 않았어요. 그런데 혹시 불복 입장을 미리 밝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? 뭐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공작 메시지잖아요. 네.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. 저쪽에서. 공작을. 한마디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지금 헌재 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.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있는데 제가 이 정치적인 관점에 좀 말씀드리면 메뉴가 그거밖에 없냐.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언하는 것 또 이 변호인단이 나와서 그 몰이하는 것 그거 그대로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동호반복으로 그렇게 또 몰아가고 그다음에 그걸 또 고스란히 또 밖에 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또 똑같이 증폭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돼 자기들끼리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일관돼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저 메뉴밖에 없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. 제가 특히나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에요. 뭐 어떻게 좀 변조라도 좀 해라 하다못해 편곡이라도 좀 해라. 어떻게 동일한 그 노래를 그렇게 똑같이 틀어대고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.